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치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4월 21일 순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은 슬픔 속에서 우리의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선종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메리카 대륙 출신 최초의 로마 캐톨릭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2013년 교황직을 맡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LGBTQ 권리, 낙태 문제, 유럽과 미국에서의 반이민 정서와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 등 글로벌 사회 변화의 시기에 교황직을 수행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교황께서는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주력했고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로마의 성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장되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월가 매도세 심화로 한 주 시작했고요.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 의장 해임 시도 시 금융시장 반발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와중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에 보복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역 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를 보니까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다 하락했고요. 채권이 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경기가 하락할 거라니까 뭐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지고요. 크립토, 이 암호화폐들은 이렇게 초록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미 증시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겁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협상도 진전이 없자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051.53포인트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2.8%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3.1% 내렸습니다. 빅테크 주식들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테슬라가 7% 급락했고 엔비디아 5%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4%, AMD와 메타는 각각 3% 내렸습니다. 중장비 제조사 캐터필러도 3%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요. 페드의 제롬 파웰 의장을 중대 실패자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제롬 파웰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라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금리의 선제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파월 의장이 지난해 대선 기간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를 돕기 위해 금리를 내렸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결정이 늦었다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자신의 금리 동결 결정을 비판하며 자신이 도입한 관세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지적한 것에 대해 최근 사퇴 압박을 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임기 만료인 내년 5월 이전에 자진 사임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개시 이후 증시는 장중 최저점까지 떨어졌고 달러는 3년 내 최저치로 급락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아운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이탈랄러지의 애덤 크리스토플리는 트럼프의 연준 위협은 무역 전쟁과 연결되어 있고 연준은 향후 몇 달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주식, 달러, 국채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신뢰 이탈이 시작됐음을 의미하고요. 이는 협상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연준 의장 해임 시도 시 금융시장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퍼월 연방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며 연준 의장 해임을 시도할 경우 주식과 채권의 투매 현상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에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월가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자, 또한 글로벌 무역 협상에서의 성과 부족도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줬는데요.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 이익이 침해될 경우 어떠한 나라와도 합의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이후 S&P 500은 8% 이상, 나스닥은 10%, 다우는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US뱅크의 수석 투자 전략가 로버트 워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장은 방향성을 찾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분기 단위로 이어지면 기업 실적과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난 6개월간의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2.84%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닝 시즌 계속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관세와 미국 경제 침체 우려가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올해 주가가 40% 하락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생긴 불매 운동 등의 영향으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알파벳은 구글의 모 회사입니다. 지난주 기술주 전반이 하락하면서 이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테슬라가 애프터 더 벨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에는 보잉, IBM, 치폴레, 목요일에는 머크, 머크 하면은 백신하고 항암제 중심의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펩시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프록터 앤 갬블. 프록터 앤 갬블은 세계적인 생활용품 브랜드죠. 타이드랑 팸퍼스 뭐 이런 거 파는 곳이고요. 컴캐스트 아실 거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목요일에 역시 알파벳하고 인텔이 장 마감 후에 기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파벳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 구글의 모회사고 검색 엔진, 유튜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죠. 자, 중국이 이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의 보복을 경고해서 무역 전쟁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압박해서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응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어떠한 협상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압박을 강화한 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미국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몇몇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번 보복 조치는 무역 전쟁이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중국은 또한 국제무역에서 정글의 법칙을 우려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국제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하며 각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일방적 괴롭힘에 맞서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시아의 교역을 확대하며 미국을 넘어 중국의 최대 지역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중국은 WTO에 미국의 최신 관세 인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무역 협상 대표로 리청강을 임명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암호화폐 얘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만 8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동안 약 4.4% 상승한 수치로 금과 함께 주요 자산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한 것이고요. 또 메타플래넷 같은 대형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상승세를 좀 견인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차트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인데요.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9만 달러 그리고 20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지나친 낙관론이 시장 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상의 과도한 매수 심리가 단기적인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